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믿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제로 제가 겪은 일이며 6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마침내 밝혀진 이야기입니다. 그날 2023년 12월 15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행복의 집 요양원 1층 로비에서 일어난 일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78세의 나이에 새로운 입소자가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평범한 하루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 여자가 나타났을 때, 여러분, 그 순간을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할까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60년 전 그 모습 그대로 우아하고 품격 있는 자태로 그녀가 제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윤정희, 제 인생에서 가장 사랑했던, 그리고 가장 큰 상처를 남긴 그 여자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단순한 우연으로 이 요양원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60년간 치밀하게 준비한 복수를 위해 저를 찾아왔다는 것을,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복수의 바탕이 된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민호입니다. 올해 80세가 된 평범한 노인이죠. 3년 전부터 이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아내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모두 해외에 살고 있어서 혼자 지내다가 결국 이곳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요양원에 들어왔을 때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평생을 바쁘게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까 시간이 무척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점차 이곳 생활에 적응하면서 나름대로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요양원 정원을 산책하고 오전에는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TV를 보거나 화투를 치고 오후에는 책을 읽거나 낮잠을 자는 것이 제 일상이었습니다. 가끔 옛 추억을 떠올리며 혼자 중얼거리기도 했지만 대체로 조용하고 평범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 5월의 따뜻한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간호사 김수진 씨가 제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민호 어르신, 오늘 새로운 분이 입소하세요. 78세 여성분인데 정말 우아하고 품이 있으신 분이에요. 새로운 입소자가 오는 것은 그리 흔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작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여성 입소자는 더욱 드물었거든요. 어떤 분이신데? 하고 물어보니 김 간호사는 윤정이라는 분인데 미국에서 오래 사셨다가 최근에 한국으로 돌아오신 것 같아요 라고 답했습니다. 윤정희.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 한편이 묘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설마 그 정의일까?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죠. 윤정이라는 이름이 그리 드문 이름도 아니고 6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그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 그 정의가 아닐까? 60년 전 제 청춘을 송두리째 앗아간, 그리고 평생을 그리워하며 살아온 그 여자가 아닐까? 오후 3시쯤이었을 때 로비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입소자들이 모두 1층으로 내려가서 새로운 어르신을 구경하려고 모였던 것이죠. 저도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휠체어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문이 열리면서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윤정희, 정말로 그녀였습니다. 78세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우아했습니다. 은백색 머리를 단정하게 올린 모습, 품격 있는 옷차림, 그리고 무엇보다 그 특유의 지적인 눈빛. 6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저는 한 번에 그녀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도 저를 보자마자 표정이 변했습니다. 놀란 듯한 표정이었죠. 하지만 곧 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민호 씨, 정말 박민호 씨 맞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6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약간 쉰 듯하면서도 부드러운, 한 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그 목소리 말입니다. 정희야, 정말 너니? 저도 모르게 예전에 호칭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곧 당황해서, 죄송합니다. 윤 선생님이라고 고쳐 말했죠. 괜찮아요. 민호 씨도 여기 계셨군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주변의 다른 어르신들과 간호사들이 저희를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60년 만에 재회한 옛 연인이라는 것이 그렇게 드문 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특별한 순간이었죠. 그날 저녁,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60년 전의 기억들이 홍수처럼 밀려왔거든요. 1963년, 저는 서울대학교 문학과 2학년 학생이었고, 정희는 같은 과 1학년 후배였습니다. 처음 만난 것은 과 신입생 환영회에서였죠. 그녀는 다른 여학생들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조용하면서도 당당했고, 무엇보다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이 매력적이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예쁜 후배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학 동아리에서 함께 활동하면서 점차 그녀에게 빠져들게 되었죠. 그녀의 시에 대한 열정, 문학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독특한 관점이 저를 매료시켰습니다. 1963년 가을, 저는 드디어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고백했습니다. 한양대 앞 작은 찻집에서였죠. 정희야, 나 너를 좋아해. 그녀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수줍게 미소를 지으며 저도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저희의 사랑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매일 학교에서 만나 함께 수업을 듣고 주말에는 남산이나 한강에서 데이트를 했죠. 그녀는 제게 시를 읽어주곤 했고 저는 그녀에게 미래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민호 오빠, 우리 나중에 결혼하면 어떨까요? 어느 봄날 벚꽃이 흩날리는 캠퍼스에서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당연하지. 우리 꼭 결혼하자고 답했죠.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965년 봄, 갑자기 그녀가 제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민호 오빠, 미안해요. 더 이상 만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 갑자기 왜 그래? 그냥 우리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미안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학교에 나오지 않았고 며칠 후들은 소식으로는 미국으로 떠났다고 했습니다. 유학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녀를 찾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녀의 집에도 찾아가고 친구들에게도 물어보고 심지어 미국에 있는 대학들에도 편지를 써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소식을 들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6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다른 여자와 결혼해서 평범한 삶을 살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그녀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죠. 그런데 지금 그녀가 제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정희가 요양원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나자 저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녀가 먼저 다가왔다고 해야겠네요. 매일 아침 정원에서 산책할 때 그녀는 제 옆에 와서 함께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60년 전의 그 편안함이 되살아났어요. 민호 씨,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평범하게 살았지. 결혼도 하고 자식들도 키우고. 너는? 저도 미국에서 결혼해서 살았어요.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아직 미국에 있고요. 이런 식으로 조심스럽게 서로의 근황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미국에서 교수로 일했다고 했어요. 역시 똑똑했던 그녀답다고 생각했죠. 일주일, 2주일이 지나면서 저희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TV를 보고 가끔은 옥상에 올라가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기도 했어요. 민호 씨, 이렇게 다시 만날 줄 몰랐네요.
나도 그래. 정말 신기해. 그때 미안했어요. 어느 날 저녁, 그녀가 갑자기 사과를 했습니다. 60년 만에 듣는 사과였지만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뭘 미안해해. 다 옛날 일인데. 그래도 갑자기 떠나서 미안했어요. 그때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거든요. 그녀는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굳이 파고들지 않았고요. 60년이라는 세월이 모든 것을 용서하게 만들었거든요. 한 달이 지나자 요양원의 다른 어르신들과 직원들은 저희를 골든 커플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78세와 80세의 늦은 로맨스라고 하면서 모두들 응원해 주었어요. 민호 어르신, 정혜 어르신과 정말 잘 어울리세요. 두 분 보고 있으면 젊은 연인 같아요. 간호사들의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다시 연인이 될 수 있을까? 80세의 나이에도 사랑이 가능할까? 그런 의문들이 점차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정희도 저에게 점점 더 애정을 표현했거든요. 민호 씨,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어요. 나도 그래. 아내가 죽고 나서는 이런 마음이 다시는 생기지 않을 줄 알았는데, 우리 너무 늦었나요? 아니야. 지금이라도 만난 것이 다행이지. 이런 대화들이 오가면서 저는 정말로 그녀를 다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6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에 대한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던 것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 그녀도 저에게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다는 점입니다. 제 손을 살짝 잡는다거나 제 어깨에 기대기도 하고 가끔은 제 볼에 가벼운 키스를 하기도 했어요. 요양원의 다른 입소자들은 저희를 보며 부러워했습니다. 나이 80이 되어서도 저런 사랑이 가능하구나. 정말 보기 좋은 커플이야. 직원들도 저희를 각별히 신경 써 주었어요. 저희만을 위한 특별한 산책 코스를 만들어 주기도 하고 함께 앉을 수 있는 조용한 공간도 마련해 주었죠. 두 달이 지나자 정희는 더욱 적극적으로 변했습니다. 민호 씨, 우리 예전처럼 연인이 되면 안 될까요? 어느 날 저녁, 옥상에서 별을 보며 그녀가 말했습니다. 정희야, 이 나이에 이런 말 하는 게 우스울지도 모르지만 저는 진심이에요. 저도 그녀의 마음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80세의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다는 것이 조심스럽기도 했고요. 우리 천천히 생각해보자. 네, 괜찮아요. 시간은 많으니까요. 그녀의 이런 말에 저는 더욱 감동받았습니다. 정말 성숙하고 이해심 많은 여자라고 생각했어요. 석 달째가 되자 저희는 거의 부부처럼 지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산책하고 함께 식사하고 저녁에는 함께 TV를 보거나 음악을 들었죠. 가끔은 손을 잡고 요양원 근처를 산책하기도 했어요. 민호 씨, 정말 행복해요. 나도야. 이 나이에 이런 행복이 올 줄 몰랐어. 우리 이제 공식적으로 연인이라고 해도 될까요? 그녀의 이런 제안에 저는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요양원의 공식 커플이 되었어요. 직원들은 저희를 위해 작은 파티까지 열어주었습니다. 다른 입소자들도 모두 축하해 주었고요. 정말 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복수극의 일부였다는 것을. 그녀가 60년간 준비한 완벽한 복수를 위해 연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복수의 이유마저도 완전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정희와 연인이 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정말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그녀를 볼 수 있다는 것, 함께 대화할 수 있다는 것, 손을 잡고 산책할 수 있다는 것이 기적 같았어요. 그런데 그날, 제 생일이었던 2024년 2월 14일,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요양원에서는 저를 위해 작은 생일 파티를 준비해 주었어요. 입소자들과 직원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케이크도 준비하고 작은 선물들도 주었죠. 정희도 특별한 선물이 있다며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민호 씨, 제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고마워. 정희야, 내가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선물인데. 이거예요. 그녀가 건넨 것은 오래된 편지 봉투였습니다. 60년 전의 편지 봉투 같았어요. 이게 뭐야? 열어보세요. 편지를 열어보니 제가 60년 전에 쓴 편지였습니다. 정희에게 보낸 사랑의 편지였죠. 그런데 그 편지에는 제가 쓰지 않은 내용이 추가되어 있었어요. 이상하네. 이건 내가 쓴 게 아닌데. 민호 씨, 이제 그만 연기 그만하세요. 갑자기 그녀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따뜻했던 표정도 싸늘하게 바뀌었고요. 연기, 무슨 말이야? 60년 전, 당신이 저에게 한 일을 기억하세요? 저는 정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었습니다. 60년 전에 제가 그녀에게 무슨 잘못을 했다는 건지. 정희야, 나는 정말 모르겠어. 무슨 말인지. 당신이 저와 사귀면서 동시에 제 친구 미영이와도 만나고 있었다는 걸 모른다고 하실 건가요? 미영이? 나는 미영이와 그런 사이가 아니었어.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한테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미영이와 약혼까지 했잖아요. 저는 정말 황당했습니다. 미영이는 정희의 친구였지만 저와는 그저 안면 정도의 사이였어요. 약혼, 그런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정희야, 그건 오해야. 나는 미영이와 그런 사이가 아니었어. 너 말고는 다른 여자를 사랑한 적이 없어. 이것도 거짓말인가요? 그녀가 또 다른 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미영이에게 쓴 것처럼 되어 있는 편지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편지를 쓴 적이 없었습니다. 이건 내가 쓴 게 아니야. 60년 동안 이런 거짓말을 준비하셨나요? 그녀의 눈에는 60년간 쌓인 원망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정희야, 정말 이건 오해야. 저는 60년 동안 당신을 원망하며 살았어요. 처음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상처를 안고 말이에요. 나는 너를 배신한 적이 없어. 그래서 복수하러 왔어요. 당신이 저에게 한 것처럼 저도 당신에게 똑같이 해주려고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지난 6개월간의 모든 일들이 연기였다는 것을, 그녀의 따뜻한 미소도, 애정 표현도, 함께한 행복한 시간들도 모두 가짜였다는 것을, 당신이 저를 사랑에 빠뜨린 후 버린 것처럼 저도 당신을 사랑에 빠뜨린 후 버리려고 했어요. 주변의 다른 입소자들과 직원들이 모두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정희야, 정말 오해야. 오해. 60년 동안의 상처가 오해라고요? 그녀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제 복수가 끝났으니까 저는 떠날게요. 당신이 저에게 준 상처를 이제 당신도 느껴보세요. 정희야, 잠깐. 하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휠체어에 그대로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저를 동정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어쩌면 저런 일이 라고 중얼거리기도 했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정희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미영이와 약혼, 저는 정말 그런 일이 없었는데 도대체 어디서 그런 오해가 생긴 걸까? 그때 갑자기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정희의 아버지였어요. 정희의 아버지는 저희 연애를 반대했었거든요. 가난한 집안 출신인 저와 부잣집 딸인 정희의 연애를 못마땅해 했었죠. 혹시 정희 아버지가 뭔가 조작한 게 아닐까? 다음 날 아침, 저는 간호사에게 부탁해서 제 방에 있던 오래된 트렁크를 가져다 달라고 했습니다.
그 트렁크에는 60년 전의 추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트렁크를 뒤지다 보니 60년 전 정희가 저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당시 미영이가 저에게 보낸 편지들도 있었어요. 미영이의 편지를 다시 읽어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민호 오빠, 정희 아버님이 저에게 이상한 부탁을 하셨어요. 정희에게 오빠가 저와 약혼했다고 말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럴 수 없다고 했는데 정희 아버님이 너무 무서우셔서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오빠를 그런 식으로 이용할 수 없어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정희의 아버지가 모든 것을 조작했던 것입니다. 저는 급히 다른 편지들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제가 정희에게 보낸 편지들의 사본이 있었는데 원본과 다른 내용들이 추가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가 제 편지를 가로채서 내용을 조작한 후 정희에게 전달했던 것이죠. 그리고 저에게는 정희가 다른 남자와 미국으로 떠났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고요. 여러분, 그 순간 제가 느꼈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60년간의 모든 오해가 한순간에 풀리면서 동시에 그 긴 세월 동안 서로를 원망하며 살아온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밀려왔습니다. 정희도 저처럼 60년간 상처를 안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저를 원망하면서 말이에요. 저는 즉시 간호사에게 정희가 어디로 갔는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정희 어르신은 어제 체크아웃 하셨는데 연락처는 남기지 않으셨어요. 제발 어떻게든 연락할 방법이 없을까요? 죄송하지만 절망적이었습니다. 겨우 진실을 알게 되었는데 정희는 이미 떠나버렸고 연락할 방법도 없었어요. 며칠이 지나도 정희에 대한 소식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그녀를 찾는 일에만 매달렸어요. 인터넷으로 검색도 해보고 예전 동창들에게도 연락해보고 심지어 사립탐정까지 고용해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78세의 노인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양원 로비에서 한 젊은 여성이 저를 찾아왔어요. 박민호 어르신이세요? 네. 그런데 누구신지. 저는 윤정의 할머니의 손녀 윤서연입니다. 정희의 손녀. 저는 너무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어르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걸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서연이가 건넨 것은 두꺼운 봉투였습니다. 할머니가 지금 어디 계시니? 할머니는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마음의 병이 심해지셔서. 마음의 병. 정희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가요? 어르신과의 일로 너무 충격을 받으셨나 봐요. 복수를 하려고 왔는데 오히려 자신이 더 큰 상처를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급히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60년 전의 사진들과 편지들, 그리고 정희가 최근에 쓴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정희의 편지를 읽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민호 씨에게 저는 지금 너무 부끄럽고 후회스러운 마음입니다. 60년간 당신을 원망하며 살았는데 그 모든 것이 오해였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손녀가 도서관에서 우연히 발견한 아버지의 일기장에서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아버지가 우리의 편지들을 조작했고 거짓 정보를 전달했다는 것을, 당신이 저를 배신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우리를 갈라놓기 위해 모든 것을 조작했다는 것을. 저는 당신에게 너무 큰 잘못을 했습니다. 60년간 품어온 원망이 잘못된 것이었는데도 복수를 위해 당신의 마음을 가지고 놀았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민호 씨, 제가 연기한 모든 것이 거짓은 아니었어요. 당신을 다시 만나면서 느꼈던 그 감정들,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들은 진심이었습니다. 복수를 하려고 왔지만 오히려 제가 다시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지금의 저는 너무 부끄러워서 당신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정의의 올림.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서연아, 할머니가 계신 병원이 어디니? 지금 당장 가야겠어. 하지만 어르신, 할머니가 지금 면회를 거부하고 계세요. 그래도 가야겠어. 60년을 기다렸는데 더는 기다릴 수 없어. 서연이는 처음에는 말렸지만 제 간절한 부탁에 결국 병원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정희의 병실 앞에 섰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60년 만에 모든 오해가 풀렸는데 이제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병실 문을 살짝 열고 들여다보니 정희가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정희야, 제 목소리를 듣고 그녀가 돌아봤습니다. 깜짝 놀란 표정이었죠. 민호 씨, 어떻게 너를 찾으려고 했어. 진실을 알게 되었어. 민호 씨,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희야, 우리 둘 다 피해자였어. 내 아버지가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모든 걸 조작했던 거야. 알아요. 이제 다 알아요. 너무 죄송해요. 미안할 것 없어. 나도 60년간 널 원망했었어. 서로 상처받으며 산 거지.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60년 전처럼 따뜻했어요. 정희야,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60년을 잃어버렸지만 아직 시간이 남아있잖아. 하지만 저는 당신에게 너무 큰 상처를.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둘 다 상처받았어. 이제는 그 상처를 함께 치유해 나가자. 그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60년간 쌓였던 모든 오해와 원망, 그리고 후회가 눈물과 함께 흘러나오는 것 같았어요. 민호 씨, 정말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할 게 뭐가 있어? 우리 둘 다 피해자였는데.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부터 정희는 빠르게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병이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었기 때문에 진실이 밝혀지니까 자연스럽게 나아진 것이죠. 일주일 후 정희는 퇴원해서 다시 요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진짜로, 진심으로 저와 함께하기 위해서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저는 81세가 되었고 정희는 79세가 되었어요. 저희는 요양원에서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다른 입소자들과 직원들, 그리고 정희의 손녀 서연이가 축하해 주었죠. 60년 만에 이루어진 결혼식이었지만 그 어떤 결혼식보다도 의미 깊고 아름다웠습니다. 민호 씨, 우리 정말 행복하네요. 그래, 비록 늦었지만 우리에게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매일 아침 일어나서 정희의 얼굴을 보는 것이 기적 같습니다. 60년간 그리워했던 사람과 이렇게 함께 살 수 있다니요. 저희는 요양원의 다른 어르신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오해가 있어도 진정한 사랑은 시간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어르신들 보니까 우리도 희망이 생겨요. 80세에도 저런 사랑이 가능하다니 정말 부러워요. 다른 입소자들의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희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정희는 이제 요양원에서 시 낭송 교실을 열고 있어요. 60년 전처럼 아름다운 목소리로 시를 읽어주는 그녀를 보면 시간이 멈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60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당신을 향한 내 마음은 그때 그대로입니다. 어느 날 그녀가 낭송한 시의 한 구절입니다. 아마 저를 위해 쓴 시인 것 같아요. 저도 매일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60년 만에 되찾은 사랑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서요. 언젠가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가끔 저희는 과거를 후회하기도 합니다. 60년이라는 긴 세월을 헛되이 보낸 것이 아쉽기도 하고요. 하지만 정희는 이렇게 말해요. 민호 씨, 우리가 겪은 시간들도 의미가 있어요.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사랑이 더욱 소중한 거니까요. 그녀의 말이 맞습니다.
60년간의 그리움과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값진 것이죠. 저희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분들이 편지를 보내주세요. 어르신들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포기했던 사랑을 다시 찾아보려고 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런 편지들을 받을 때마다 저희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반드시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처럼 60년간 오해를 안고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의심이 들면 직접 확인해 보세요. 추측이나 소문에 의존하지 말고요. 두 번째, 나이는 사랑의 장벽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80세에 결혼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늦었다고 했지만 저희에게는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사랑에는 나이 제한이 없어요. 세 번째, 복수는 결코 해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의가 복수를 위해 왔지만 결국 자신만 더 상처받았어요. 복수는 상처를 치유해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큰 상처만 남길 뿐이죠. 마지막으로 용서의 힘에 대해 말하고 싶어요. 저희가 서로를 용서했기 때문에 이런 행복이 가능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에요. 용서해야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오해와 갈등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60년간 잃어버렸던 사랑을 되찾은 저희처럼 여러분도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사랑은 시간을 이깁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집니다. 그리고 진심은 반드시 통합니다. 오늘도 정의와 함께 요양원 정원을 산책하며 60년 전 약속했던 그 사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우리에게도 이런 아름다운 시간이 주어진 것에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기적 같은 순간들이 함께하기를 바라며 저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황혼의 복수. 60년간 숨겨진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까지의 감동적인 여정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